I dare you to fix me. I'm crossing the line again, falling on my knees. 2021 우리 사는 세상 현장 토크 진행을 맡은 김도현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등 어려운 외부 환경 가운데서도 양성평등 현장 토크에 참여해 주신 패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사업은 2021 우리 사는 세상 프로그램이며 모든 진행을 민간단체인 한국청소년보호 울산광역시 연맹이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패널로 참여해 주신 분들은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양성평등 전문가들로 이번 양성평등 현장 토크는 다른 양성평등 토론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패널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운동을 주도하시는 오정숙 교수님 참여하셨습니다. 한경옥 교수님 참여하셨습니다. 서영철 수평선문학회 회장님 참여하셨습니다. 이미영 울산여성개발원 원장님 참여하셨습니다. 김미숙 양성평등 연극배우님 참여하셨습니다. 유순희 남구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끝으로 울산광역시 전영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을 진행하는 이곳은 울산테마식물수목원 잔디광장입니다. 가을이 익어가는 분옥에서 자연과 더불어 양성평등 실천 현장 토크를 진행하게 되어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참여 패널께서는 준비한 발표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숙 교수님 저출산과 양성평등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성평등진흥원에서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오정숙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84명입니다. 둘이 결혼하면은 2명을 낳아야 인구가 현상 유지가 되는데요. 1명도 채 못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적인 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저출산 덫에 걸렸다, 인구 절벽에 서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출생률이 낮아지는 것은 여성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현상이고 그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여성 관점에서 만약에 이걸 본다면 비혼주의라든지 늦어진 혼인 연령, 그리고 또 출산 연령,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살펴보면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이미 남성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사회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고 여성들은 자기 개발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독박 가사, 독박 육아 같은 양성평등하지 못한 그런 가족 문화에 기인한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여성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직장에서는 고용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서 유리천정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주요 OECD 국가의 어떤 그 자료에 따르면요, 여성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국가가 합계 출산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가정 양립이 자유롭게 가능한 제도나 정책들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양성평등한 어떤 문화, 그리고 또 가족, 여성 친화적인 기업 문화,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어떤 그 여성들의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반면에 또 이제 일가정 양립이 안 되고 출산율이 낮은 그런 나라들은 그 반대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비드 콜먼이라고 영국의 인구학자입니다. 옥스퍼드대 교수인데요. 이분이 2006년도에 한국은 이 저출산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양성평등하지 못한 어떤 국가적인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올해 3월에 중국에 있는 이제 일간지 신경보라는 곳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 주장을 바꾸었어요. 한국이 저출산으로 소멸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라고 했는데, 그 이유로는 한국이 사실 인구 통계상 어떤 상황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어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양성평등한 문화가 굉장히 빨리 이 사회에 정착이 되고 있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라고 이제 다시 주장을 해서 사라지는 국가가 안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를 뒷받침하는 어떤 그 현실을 살펴볼 때 청소년들이 젠더 이슈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는 2018년에 미투 운동이 굉장히 일어났어요. 그래서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면서 정치 사회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단어의 등장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우리 사회를 불평등하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학교 안의 혐오 중에서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여성 혐오는요, 서울 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경험했느냐라고 했을 때 한 40% 정도가 성별 비하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24%는 신체 부위에 대한, 성적인 부위에 대한 어떤 놀림이나 비하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남성 청소년들은요 40%라는 굉장히 좀 높은 그런 통계적인 숫자가 5년 이내에 우리 남자들은 지위나 권력이 점점 감소해져서 남성이 불리한 사회에 이를 거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 1월 달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발표한 20대 여성의 성평등에 대한 어떤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20대 남녀 성평등에 대한 어떤 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이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20대 여성들은 한 74%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남성들은 33%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남녀 간의 어떤 성평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좀 많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이런 차별에 대한 격차는 좀 더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젠더 갈등이 좀 심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통계청에서 2019년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초중고등학생들 97%가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을 가진 청소년들이 해마다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좀 더 긍정적인 결과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페미니즘 열풍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내의 어떤 양성평등한 분위기가 확산되어가는 그런 영향을 받고 이렇게 이제 양성평등 의식이 좀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이렇게 낮아지는 출산율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 내의 성평등 수준입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업,
가정의 각각 역할을 이제 이렇게 강조해 볼 수가 있는데, 국가에서는 출산이라든지 자녀 양육에 대해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좀은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한 기업 문화를 좀 형성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양성평등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에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각한 저출산 문제, 청소년의 양성평등 인식에 대한 오정숙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경옥 교수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경옥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2021 양성평등 전문가 현장 토크에 초대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생교육 전문가로서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양성평등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일상에서의 성평등 의식에 대한 그 현상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양성평등이란 남녀의 지위나 권한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에서 평등을 말하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의 평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모든 성은 동등하고 비중하다라는 그런 전제를 개개인이 인식하고 실천하고 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양성평등에 대한 논의를 하거나 이렇게 캠페인을 벌일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개성을 지닌 아주 특별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생김새와 특성은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성격이나 취미나 하고 싶은 일 등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소중합니다. 따라서 모두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바로 양성평등한 사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폴 랑그랑은 평생교육이란 모든 국민들이 평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다방면의 소질을 연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의 발전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학교 교육의 한계와 과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정보화 및 세계화 그리고 인생 주기의 변화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변화의 물결에 맞추어서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인 과제로 제시되면서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기후부와 여러 학자들의 노력으로 지금은 평생교육이 우리 주변에서 일상화, 보편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다면 평생교육은 이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이라는 그런 폭넓은 교육적 평등이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하였으나 그동안 여성은 교육적 소외계층이 되어서 집안의 남자들에게 양보를 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생학습 수강생의 대부분이 여성들이고 교육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은 여성의 교육적 소외를 해방시켜 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평생교육은 교육을 삶의 일정 부분에서 제한된 것을 보는 것을 넘어서 유아에서부터 대학까지 제도권 교육은 물론이고 비제도권 교육이나 성인교육까지 모든 단계를 포함하여 교육에서의 수직적, 수평적 개념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식 교육이나 무형식 교육, 또한 비형식 교육으로 기승되는 그런 교육의 부분들까지도 포함함으로써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교육의 다양한 유형과 형태가 가능해졌습니다. 더불어 평생교육은 어느 교육을 어느 기관이 독점하지도 않습니다. 공식 기관이나 비공식 기관 어느 곳에서도 행해지고 있으며 남녀 모두 평생교육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평생학습을 통해서 점점 풍족해지고 있는데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그 학습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평생교육이 연령이나 기관, 장소, 시간, 공간까지도 통합하였듯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도 어느 한쪽이 독점하지도 치우치지도 않는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그런 인식적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5년 세계행복보고서에서 발표된 세계행복지수와 세계경제포럼의 발표에 따르면 양성평등 지수가 높은 나라의 상당수가 행복지수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남성이 남성다워야 함을 강요받지 않고 여성이 여성다워야 함을 강요받지 않는 그런 환경이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행복지수가 올라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말 바람직한 사회는 그야말로 양성평등한 사회입니다. 아직도 가부장적인 의식이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갈 수 있는 양성평등 의식 확산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옥이었습니다. 네, 평생 교육과 양성평등이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까지 유익한 발제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패널 중 청일점이신 서영철 수평선 문학회 회장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평선 문학 서영철입니다. 50년대, 60년대만 해도 딸을 낳으면 100점, 아들, 딸 낳으면 200점, 딸 낳으면 300점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옛부터 남성과 여성이 사회로부터 어떤 편견과 시선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런 사실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바깥 일을 해야 하고 여자는 집안 일을 해야 한다는 편견, 여자가 더 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까지 서스럼 없이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고된 바깥 일을 하려면 기운이 더 센 남성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집안일을 하는 가정부 취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는 속담을 통해 우리는 옛부터 여성들이 사회로부터 어떤 시선을 받으면서 살아왔는지 이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교 시대의 다반사로 일어났던 남녀 차별이 사라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차별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흔히 신중년으로 불리는 우리 세대는 아직도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여자니까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인식이 남아있음도 인정합니다. 남자들이 집안 살림을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는 양성평등 실천을 위해서는 가장 가까이 가정에서부터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종속적이거나 의존적 태도를 보이지 말아야 하고 모두가 맞벌이 가정인 현실에서 육아와 가사 분담에는 남녀 구분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딸보다는 아들에 더 의식하지 말고 물질적, 경제적 측면과 관계된 문제에서도 아들, 딸을 구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딸보다 아들의 성취에 더 많은 기대를 해서도 안 되고 아들이나 딸에게 과거처럼 남성 직업, 여성적 직업을 구분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양성평등 관련 교육과 사회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많이 개선되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기업 총수가 되고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등 다방면에서 여성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인식이 바뀌고 있고 법적,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되고 있어
양성평등 환경이 점점 나아지고는 있다 생각합니다. 더불어 기존의 고정관념을 타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양성평등은 여성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불평등으로 인해 여성의 처우 개선에 집중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남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입장에서도 만만치 않은 불평등을 겪고 있다 할 것입니다. 남자들만 군에 간다는 것, 힘든 일은 무조건 남자가 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의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 논의하고 있는 양성평등 문제는 단지 남자이므로 여자이므로 라는 식의 분별적 접근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양성평등은 남녀 개개인이 모두 소중하다는 인권적 차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동안 여성들이 받았던 불평등을 개선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또 다른 역차별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부적 인권은 누구에게나 동하게 인정되고 남성과 여성의 능력의 차이를 두지 않고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양성이 서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미숙 배우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성평등연극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김미숙입니다. 오늘 여러 양성평등 전문가님들, 교수님들이 참여하신 현장 야외 토크에 저는 전문가라기보다는 양성평등을 알리는 활동가로서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집에만 있던 주부인데 큰 영광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을 중심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인구 문제, 폭력 예방 문제, 양성평등 문제를 다룬 교육연극 창작을 진행 중인 극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청소년보호 울산광역시 연맹이 주관하는 양성평등 야외 현장 토크에 앞서 저희들은 3개월 전부터 매일 양성평등 연극 우리 사는 사회 발표를 위해 연습을 하여 8월 11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발표한 극을 영상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려 모든 시민들이 공유하도록 해본 결과 관심을 보내주었고 오늘이 유튜브 등재 5주째인데 조회수 1000회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20대 아들, 딸을 둔 엄마입니다. 남편, 자식들 뒷바라지가 제가 할 몫이고 아내로서 주부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시집을 왔으니 시부모 잘 모시고 시댁 집안 대소사 챙기고 남편 내조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오면서 양성평등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민간 활동가로 참여하게 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양성평등 문제라고 하면 대부분 남녀평등, 성평등을 떠올리게 됩니다. 최근 2, 3년 사이 발생한 유명인들이 미력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 전반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는 공군 여성 부사관, 한 달 전에는 해군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기관장이 장애인 성폭력으로 경찰 조사가 이어지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가해자가 모두 남성 직속 상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하루가 멀다 않고 발생하는 일은 남성과 여성들이
관점의 차이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들은 모든 면에서 여성들보다 우위라고 생각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과거 가부장적 사회는 여성은 남성의 기분을 맞추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성희롱, 성폭력이 별 죄의식 없이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일부 기성세대 남성들은 무심코 내뱉은 자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상대 여성이 얼마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지 모르고 무심코 지나친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양성평등 이해 프로그램이 학교, 기관, 시설마다 진행되고 직장마다 양성평등과 성인지 교육이 매년 의무 교육으로 진행되고 언론들의 신속한 보도 등으로 양성평등 분위기는 점차 안착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남성들이 여성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고 우리 사회가 점차 양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집만 하더라도 아들, 남편이 빨래도 하고 설거지를 도와주는 일을 일상으로 하고 있으니 훨씬 부드러운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주변의 내 친구들의 경우도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진행되는 양성평등 분위기가 지역사회로 번져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극단은 생활장벽을 통해 양성평등 사회, 더불어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다루기 힘들어하는 양성평등, 남녀평등, 성평등, 인권 문제를 우리 사는 이야기로 재미있게 구성하여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김미숙이었습니다. 다음은 유순희 센터장님께서 다문화 가족 시대와 양성평등에 대해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의 위기를 주었으나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대처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면하여 경제 구조의 변화와 함께 가족의 개념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저출산, 고령화, 황혼이혼,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매우 다양한 가족이 출현하였고 공존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회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결혼관계를 형성하려는 이유는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 존중감을 얻고 존재가치를 확인하고 자기 자신을 실현해 나가려는 인간의 기본 욕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인생성장 보고서에 의하면 삶의 황혼기에 뽑은 행복의 7가지 조건 가운데 안정된 결혼 생활이 포함되었습니다. 부부 권력의 소재는 부부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고 부부 관계의 질은 결혼 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부부 역할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과 성평등적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어서 부부관계에서 다양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고 그러한 결과 이혼 증가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권력이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고 주도하며 변화시키고 수정하는 행동입니다. 그 내용은 부부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부 권력은 배우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고 아무리 로맨틱한 관계에서라도 피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또한 부부 권력은 부부 관계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나 의사결정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라고 할 수 있고요. 부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이나 상호작용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양성평등한 권력관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불공평성을 파악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내지 않는다면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부의 양성평등 실천 방안 2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성평등 관점 4가지입니다. 하나, 다름을 인정하고 성역할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것. 둘, 자녀 양육은 부부의 권리이며 의무인 것. 셋, 배우자는 동등한 위치임을 자각하는 것. 넷, 부부는 우리가 아닌 나와 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가 상호 존중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가 나를 소유물처럼 여기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실천 방안 2번째입니다. 부부 의사결정 9계명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1. 서로를 존중하라. 2. 경청하고 공감하라. 3. 메시지의 의미를 확인하라. 4.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하라. 5. 같은 목표를 지향하라. 6. 의사결정 목적을 정확하게 하라. 7. 모든 결정은 협의가 아닌 합의하라. 8. 다양한 방법을 살펴본 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라. 9.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라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양성평등은 가정의 행복을 보장하는 열쇠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순이었습니다. 다음은 울산의 여성 문제, 여성 일자리 창출 등 여성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이미영 원장님께서 발표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원장 이미영입니다. 저희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은 여성과 가족, 성평등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면서 울산 시민들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기관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서 정말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오늘날 20대 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보팅 파워 집단으로 부상하였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대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 투표율이 낮다는 기존 통념과는 달리 20대 여성들의 투표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동일 세대 남성과는 다른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사 주간지 시사인의 특집 보도에 따르면 20대의 투표율을 견인하고 있는 20대 여성들은 강한 투표 효능감과 자기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들은 나의 행동이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투표뿐만이 아니라 봉사활동과 사회 참여 활동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대 여성들은 다문화 가정, 난민,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다양성의 가치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지와 공감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울산의 여성들은 어떨까요? 울산은 경상도 지역의 보수적인 문화를 갖고 있고 남성 중심의 제조업 산업 도시라는 특징으로 인해서 여전히 가부장적인 지역 문화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산은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남성 중심 일자리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소득층이 많은 반면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별 임금 격차를 보이고 있고 양질의 여성 일자리 부족의 문제를 늘 갖고 있습니다. 기혼 여성의 노동 유인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기 때문에 맞벌이보다는 외벌이 가구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화 산업의 특징은 울산 시민들이 남성은 생계 부양자이고 여성은 양육자라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울산에 그런데 20대 여성들은 이러한 문화에서 자유로울까요? 아직 자유롭지 않습니다. 청년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저희 울산 여성가족개발원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울산의 20대 여성들도 전통적인 성 역할을 많이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타 시도에 비해서 더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보수적인 지역 문화를 20대 여성들 역시 내면화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문화에서 여성들이 성차별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위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에서는 설치고 말하고 생각하라 라는 선언이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 한 코미디언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여성 출연자에게 여성들이 설치고 떠들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싫다고 발언했던 것에서 비롯됐는데요. Go wild, speak loud, think hard라는 이런 선언이야말로 성차별적인 이런 발언에 대한 20대 여성들의 반격인 동시에 조용하고 수동적인 전통적 여성성에 대한 거부로 보입니다. 울산의 여성들은 더 많이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지와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여성가족개발원은 지역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여성들이 일상에서의 경험들을 꺼내어 이야기하고 변화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참여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미영 원장님의 행동하는 울산 여성, 참여하는 울산 여성 간 의미 있는 발표문 발표 감사드립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높은 의정 1등에도 양성평등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전영희 울산광역시 의원님께서 먼저 오늘 패널 발제를 듣고 느끼신 점을 간략하게 평가해 주시고 이어 바람직한 양성평등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가 어김없이 이번 한가위에도 우리와 같이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우리 사는 세상 양성평등 전문가 현장 토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의회는 오늘 현장 토크에서 나오는 여러 전문가들의 소중한 고견을 정책에 반영시키는데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울산시의 바람직한 양성평등 방향에 대해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13년도 6월 5일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성평등 정책, 성평등 촉진, 그리고 효과 증진과 기금 마련 등 총 52개의 조항과 3개의 부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총 6번의 개정을 거쳐서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규정을 다듬어서 현재는 총 29개의 조항과 9개의 시행 규칙으로 양성평등의 안착과 원활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경력 단절 여성 등의 취업 지원 및 직업 능력 배양을 위해서 그들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 상담, 직업 교육 훈련, 인턴십, 취업 후의 사후 관리 등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4개소의 세일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19명의 취업 상담사, 6명의 직업 상담사 등 총 25명의 운영 인력과 연간 19억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수요에 대비한 평생교육과 직업능력 개발, 교육으로 여성의 인적 자원 개발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12,
2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사회교육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여성의 직업능력 배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한 공모사업과 홍보사업,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여성단체 지원 등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성 권익 향상과 양성평등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복지여성국 예산 총 1조 1천억 중에서 여성가족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520억 원으로 5%도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5% 중에서도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우리 울산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더 나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의 양적 확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양성의 조화로운 발전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양성 불평등이 더 이상 사회 문제로 대두되지 않고 지금의 과정이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모두의 건승을 빌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양성평등 방향에 대해 발표해주신 전영희 의원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유익한 발제를 해주신 패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1년 울산광역시 양성평등기관 행사지원사업인 2021 우리 사는 세상 양성평등 현장 토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